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SKC 유상증자 청약률 관련해서 자율 공시가 올라왔어요. 12시 5분에 올라왔고요. 오늘 장중 변동성 상당히 컸었는데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 제가 계속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이 청약률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이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신주 청약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뭘까요? 시장 가격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의 가격입니다. 신주는 99,500원이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높으니 이 신주 청약해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팔면은 내가 이익을 얼만큼 보겠네 라고 하는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청약률 자체를 통해서 외부의 홍보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주 청약 관련해 가지고는 113% 나왔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 SKC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갖고 싶어서 돈을 내고 사갔구나, 이러면서 회사는 자금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회사는 무엇을 얻어가게 되죠? 바로 돈입니다. 현금이에요. 현금인데 이 현금이 결론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의 성장과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은요, 이 주가가 왜 올랐지? 그리고 주가가 왜 빠졌을까? 증시는 어떤 이유로 상승했고 증시는 어떤 이유로 빠졌을까? 여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 기업의 성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가만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수익률만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나의 평단가에 맞춰서 매도를 결정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내 수익률로만 보고 더 큰 성장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나의 수익률로만 매도를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 저희는 SKC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얼만큼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고 논리적인 개연성을 찾아보는 거, 그리고 정보들을 찾아보는 거, 데이터를 관찰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SKC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계속 추적하고 모니터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1차 발행가. 첫 번째로는 1차 발행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공시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1차 발행가액인 76,600원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이 돼서 유상증자 신주 청약이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청약률은 둘째치고 회사가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 최초 1조 원 규모였었는데 8,280억까지밖에 조달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8,280억, 이 부분을 가지고도 돈을 이 알뜰하게 잘 써가지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써가지고 잘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더 중요했던 부분은 회사가 유리기판 투자하는 자금, 채무 상환으로 쓰이게 되는 자금, 이 두 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확정 발행가액 말씀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조달 예정 금액이 늘어나게 될 테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청약률까지도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언론 보도들이 아마도 많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확정 발행가액 공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 긍정적인 보도 내용들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기사들 관련 뉴스에서 33건 올라왔고요. 그리고 제목도 보시면은요, SKC 1.2조 유증 초과 청약했다, 흥행했다, 글라스 기판 재무 개선 동력 확보했다.
그래서 글라스 기판 투자하는 부분은 조달 금액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약 6천억 규모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회사가 유리기판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시장의 신뢰를 보여줬던 부분,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무 개선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자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을 발행하던가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할 때도 이자율 관련해서나 아니면 신규 발행 채권 관련해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이 자금을 추가적으로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버퍼를 마련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 개선이 이제 개선이 되고 나면은 어떤 부분들이 또 따라올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외국인 자금이 또 추가적으로 이런 지표들만 보면서 들어오는 자금, 이런 돈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이전 영상에서 다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미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1차 발행가액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 계속 계산을 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회사가 그래서 얼마의 돈을 조달하는데 이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이 재무 개선 효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확정 발행가액까지 미리미리 계산을 해서 시나리오를 보는 부분은 저희가 미래에 투자하는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적 할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공유를 드려왔던 내용이고,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이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름 선방하면서 저는 이 정도 주가 레벨 지켜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결과가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빠졌을 수도 있는 가능성, 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긴밀하게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려왔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느냐, 바로 신주의 상장이죠. 신주의 상장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거예요. SKC 왜 이렇게 거래량이 자꾸 줄어들지? 이거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대체적으로 거래량 증가하면은 좀 신호가 잡힌다라고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 줄어든다라고 해가지고 차트로만 접근하면은 그 이면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트를 보는 게 되겠죠. 이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요, 신주가 상장이 아직 안 됐어요. 언제 상장이 되냐면은 6월 8일 날 상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이 권리락을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 신주가 입고되기 전까지는 매매를 잘 안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크게 매매를 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신주가 상장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야 되겠죠. 손바뀜. 다시 말해서 기존의 투자자분들, 수익 난 사람들은 수익 실현하고 지금 주가 레벨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물량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부분은 신주가 상장이 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거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공매도도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지금 공매도 수량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도 줄었다라는 거. 그런데 대차 물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대차 물량이라는 건 무엇이죠? 내가 주식을 빌려가지고 공매도를 했다가 다시 시장에 매수해서 갚아버리는 거. 그런데 이 대차 증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날이 다가올 겁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요, 6월 8일이에요. 신주 상장되기 이전에 미리 공매도를 쳐놓고 공매도 쳤던 그 수량만큼 신주를 입고 받으면,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그리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 미리 해지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먼저 주식을 매도를 하는 거죠. 공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분들은 신주 청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신주 청약에도 참여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 8일 날 신주가 입고되고 나면은 어떻게 행동할 수가 있겠죠? 바로 6월 8일 날 입고된 신주를 바탕으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려왔던 곳에 주식을 갚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차 물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매매에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에 접근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물량 소화 과정에서 SKC가 또 어떠한 경영의 성과들을 만들어내는지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SKC가 유상증자 기간 동안에 확정 발행 기간 동안에도 했었는데 최근에 활발하게 기업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기관 투자자들 대상이에요. 그리고 해외 투자자 대상이고요. 그래서 5월 26일 날 또 홍콩 UBS가 후원하면서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 기관에 대해서 이 원온원 미팅으로 1대1 미팅으로 해서 이 기업 IR 활동을 또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여기는 후원 기관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5월 28일 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NDR 형태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회사의 소식을 알린다라는 거. 저는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라기보다는요.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 못 팔게 그리고 우리 회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 이만큼 해서요. 저희 재무 개선 효과도 이만큼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통의 자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급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100%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활동 자체가 이 주식의 유동성, 다시 말해서 거래의 활발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SKC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5월 26일 날 신주가 상장되고 나서 물량 소화 과정까지 끝나게 되면은 이제는 유상증자는 저희가 다 잊어버리고 가도 됩니다. 이제 앞으로 기업의 매출과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동박 관련해 가지고는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 관련해서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는 얼마나 이 시장에 유리기판이란 키워드로 시장의 관심도를 계속 유지시켜 주느냐. 그리고 SKC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성과들 관련해 가지고 홍보 내용 나오는 거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이해도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로 정보를 찾아보고 매매도 하시는 그러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앱을 설치하시고 네이버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항목으로 벤자민의 공식 포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이 화면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채널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 채널을 여러분들께서 구독하시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공지사항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 벤자민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2011년부터 2024년도까지 증권사 자문사를 거쳐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증권사나 자문사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바탕으로 독립 리서치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제공해드리는 핵심적인 내용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종목에 대한 공부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는 투자에 대한 관점 SKC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비중을 조절하거나 전량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드려요. 그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에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 종목 모니터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SKC 관련해 가지고는 투자 종목 모니터링으로 제가 글을 올려드리면서 오늘의 투자 액션 다시 말해서 매수 의견, 비중 조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언급을 드리고 부분 매도까지도 의견 드렸던 거 이게 바로 SKC입니다. 이 청약 참여하는데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비중 조절하면서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 청약 참여까지 하는데 제가 전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 벤자민과 같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구독하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보이죠? 월에 5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이 정보들을 한 달 동안 보시는데 정보 이용료가 월에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요,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언급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그리고 실질적인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관점, 저의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이버로 로그인하시고 네이버에서 결제하시면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벤자민과 네이버와 업무적 제휴를 맺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제가 글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알림이 오게 될 거예요. SKC 유상증자 끝났다라고 해서 투자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졌는데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